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뒤에 어떤 부부가 뒤에서 라운딩을 하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누라 공 찾아 주워오고 자기 공 찾고 그 광경을 본 제 단짝 너구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저러고 30년을 살래요? 아니면 우리처럼 10년을 짧게 살다 죽을래요? 해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꼼짝 못하게 불화를 잡고 사는 여자가 제일 싫다고 해서 또 한 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웃으셨나요? 오늘은 73세의 김전무가 깨달은 부부의 비밀, 다리 하나만 걸치고 살아야 오래 간다는 이야기, 그리고 40년 된 대나무 돗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인 이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들 바람은 마누라는 마누라끼리 썸을 짜서 재미있게 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세고 잘난 여자들 가운데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남편 불알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여자가 덜어 있습니다. 어떤 고상한 여인이 젊은 날 음악회 가는 걸 좋아해서 남편과 그렇게 부부 동반해서 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남편은 절대 응해주지 않아 무척 속상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그 야속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야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 경기 보는 것이었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인은 남편을 따라 뙤약변 야구장에 가는 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부부라면 서로 싫은 걸 참고 같이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늙어가다 보니 뭔가 같이 억지로 해보고 싶고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각자 서로 좋아하는 거라며 평화롭게 산다고 독백을 했습니다. 참 현명하게 그 여인은 늦게나마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글쎄, 늙어서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이론도 맞지만 글쎄, 꼭 그렇게 안 사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부부는 다리 하나만 걸치고 살아야 오래 간다고. 두 다리 다 걸치면 늘 기대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무겁다고 불평하게 되고, 다리 한쪽씩 묶으면 같이 걸을 수 있지만 내 다리를 다 묶게 되면 꼼짝달싹하지 못해서 주저앉게 된다고. 부부간에도 숨 쉴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서로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인생 피곤한 관계라 봅니다. 어릴 때 어머니는 늘 위를 보고 살면 한도 끝도 없다 하시며 아래를 보고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글쎄,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듯합니다. 위를 보고 이를 악물고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 초기에 미국 생활이 무척 힘들어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행 중에 그때 못 참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젠 그 어려운 고비 다 넘기고 나니 어느덧 60을 넘어 70대에 들어섰습니다. 아무튼 죽게 고생은 했지만 고생이 헛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어떤 여인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렵게 성장했답니다. 가난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결혼 생활 14년 동안 남편이 2년만 돈을 벌고 여자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박복하게도 무능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겨 남편이 떠났답니다. 홀몸으로 남매를 키우는데 그렇게 아들이 애를 먹이고 컸답니다.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까지 없다더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습니다. 거기다 이 여인은 3가지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이 걸려 홀로 병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던 딸을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고시를 3번이나 떨어져 엄마가 좌절과 지난 삶의 박복함에 복받쳐 왜 살아야 하나 의문이 생겼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법륜 스님은 눈 깜짝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그렇게 한이 맺혀 있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붙어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더 들었겠는가. 남편이 떠나준 게 고마운 일이고 남들은 암에 걸리면 죽는데 3가지 암이나 걸렸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세상 부모 중에 자식이 고시에 도전한 자식이 얼마나 되나. 고시 꿈도 못 꾸고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얼마나 다행이냐. 비록 떨어졌지만 그러니 스스로 박복하다고 억울하게 살았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복한 인생이면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황태자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누구나 사는 과정에서 어려움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한이 서리게 됩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을 수 없고 걱정을 걱정으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도통은 안 해도 세월이 흐르면 언덕에 서서 미움과 걱정을 향해 손을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엄청 힘들게 견뎠다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받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동부에 살 때 해외 동포단체장이 러시아에서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구소련으로 갔던 동포들은 열차를 타고 가다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져 숟가락 하나로 땅을 파서 움막을 짓고 척박한 땅을 기름진 농토로 만들어 생존했다.
같다고 수레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며 고생스럽다는 미국 이민은 천국과도 같은 삶이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한에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시베리아의 우리 동포들의 이민 역사를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도 못 참을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침대는 매트리스가 좋아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케아에서 가장 저렴하고 낮고 편안한 침대를 구입했었습니다. 가격도 싸지만 일단 누우면 너무 편안했었습니다. 물론 이사할 때 부피가 적고 조립이 용이해 아무튼 10년을 넘게 사용했었습니다. 비싼 침대는 아니지만 너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제 삶 자체가 화려하고 비싼 것보다는 가성비 좋은 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폐물인 골프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것을 선호해 오래 쓰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도 20년 된 핑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후배가 시집간 딸이 얼마 쓰지 않은 비싼 매트리스를 놓고 갔다고 형님이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데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비싼 물건이 좋긴 하지만 신혼부부는 더 비싸고 좋은 침대를 산 모양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 그 고급 매트리스 위에 대나무 돗자리 깔고 잠을 자는데 너무 시원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글쎄, 오래된 대나무 돗자리가 그렇게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 대나무 돗자리는 한국에서 40년 전에 사서 쓰던 것인데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 중에 유일하게 남은 물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싸면서 가장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H마트가 긴 공사 끝에 지난 토요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빨인지 엄청난 사람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매장 안에 어항 속에 산 해물이 헤엄을 쳐다니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는 두부를 넣고 생태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입맛을 돋고 H마트 당국에 새삼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 생활 37년 차인데도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기운이 나니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유타 한국인 교회에 많은 백인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한국 아내를 둔 가정이 대부분인데 아내 사랑이 유별난 미국 남편들입니다. 어느 날 딸 셋을 데리고 어떤 가족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엄마가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세였고 미국 남편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집 자매님이 50대 중반인데 죽어가는 언니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주는 수술을 해서 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쎄, 내 친형제가 그런 상황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변호사인데 애들도 잘 키우고 신앙심이 크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틀에 걸쳐 큰 솥에 뼈다귀를 구워서 뭔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으니 그 신장을 떼어준 자매님 집에 스파게티와 야채 스프를 한솥 끓여다 주려고 더운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만든 음식을 시식을 해보니 입에서 살살 녹아 그 자매님 가족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서양 요리를 잘하는 편인데 거기다 사랑이 풍성하고 손이 큰 여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받은 축복들이 아내의 덕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가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김전무에게 이웃사랑 실천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인색한 나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둘 다 인색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30년 살 거야? 10년 짧게 살다 죽을 거야? 골프장에서 남편 공 찾아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다리 하나만 걸치고 살아야 오래 간다는 것을, 두 다리 다 걸치면 기대하고 간섭하고 무겁다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부부간에도 숨 쉴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회 vs 야구장, 각자 좋아하는 거라며 평화롭게 사는 게 현명합니다. 법륜 스님 말씀처럼 잘 살았는데 왜 한이 맺혔나요? 남편 떠난 게 고마운 일, 3가지 암 이겨낸 게 감사할 일입니다. 시베리아 동포들은 숟가락 하나로 움막을 짓고 생존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 이민은 천국입니다. 40년 된 대나무 돗자리가 제가 가진 물건 중 가장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가성비의 미학입니다. 신장 기증한 자매님께 스파게티 끓여주는 아내의 이웃사랑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부부관계 고민하시는 분들, 이민생활 힘드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다리 하나만 걸치고 사시네 하며 웃으실 겁니다. 오늘도 다리 하나만 걸치고 살아갑시다. 적당한 공간을 주고받으며 살아갑시다. 김전무였습니다. 내일도 골프장에서 뵙겠습니다.